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장애가 있는 시민도 아주 보통의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장벽을 없애겠다. 어제 오세훈 시장이 했던 발언입니다. 좋은 얘기인데요. 네. 예. 2530 장애인 일상 활력 프로젝트에서 이제 발표한 말인데요. 이게 향후 5년간 2조 원을 투입해서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 38만 명을 밀착 지원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예. 이 아보하라고 해서 트렌드 코리아가 발표한 올해의 키워드 아주 보통의 하루를 이제 차용한 건데요. 촘촘하게 챙기겠다라는 의도가 읽히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크게 네 갈래가 있는데 일자리, 주거, 이동, 인권. 이 가운데 이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기도 하고 장애인의 오랜 또 수건인 이동권에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장애인들이 더 이상은 외출을 망설이지 않고 대중교통이 일상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서울시의 선언이었는데요. 이건 사실 뭐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인데 여기서도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거잖아요. 네. 평가가 어떻던가요? 우선 이번에 가장 서울시가 강조를 했던 대안이 이동권 보장을 얘기하면서 저상버스 100%를 도입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하겠다. 예. 구체적으로는 마을버스는 2030년까지 그리고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모두 바꾸겠다라는 계획인데 사실 이건 이미 2023년에 법 개정으로 의무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고요. 예. 노선버스를 새로 들이거나 교체를 할 때는 반드시 이제 저상버스를 바꿔야 한다라는 거는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마치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거고 정작 전장염을 비롯해서 시민사회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예외 노선이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저상버스 예외 노선이라고 해서 저상버스는 차체가 낮다 보니까 과속방지턱이라던가 경사로 같은 경우는 이 하부가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외 노선을 허용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노선은 저상버스가 다닐 수 없도록 규정이 된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교량이라던가 과속방지턱, 급경사, 뭐 전기충전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이제 다닐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도로를 손을 보거나 충전시설을 확충을 해야 이거는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예외 노선은 거의 줄지 않았고요. 이동권을 보장하려면 이런 구간을 어떻게 개선을 할지, 뭐 구체적인 해법은 어떻게 뭐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언급이 조금 빠져 있다는 게 아쉽다라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예외 노선 구간에 살고 있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미 운행 중인 저상버스, 그럼 이거는 그럼 장애인들이 제대로 이용을 하고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건데요? 현황에 대한 조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시내버스 평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은 배차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휠체어 이용자가 탔을 경우에는 다만 이 그러니까 정차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배차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데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기사들이 이제 휠체어 이용자가 탔을 때 기피를 하거나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나 유아차 이용자가 꾸준히 이제 이야기를 해왔던 게 착한 기사를 만나야 버스를 탈 수 있다라는 얘기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도입률 100%라는 숫자에 맞출 게 아니고 이 운전기사의 인적 서비스 제공이라던가 배차 간격에 대한 시스템의 개선이 있지 않으면 사실 어렵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전장현의 이재민 정책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니라 휠체어 이용자들이 버스를 탑승할 때 운전기사는 짜증을 내고 사실 그런 서비스들도 좀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운전자는 그냥 그 자동이니까 슬로프만 내리고 자리에 앉아있고 장애인 당사자가 휠체어를 타고 그 승객들한테 비켜달라고 하고 그 의자를 접어달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시민들한테 부탁해야 되는. 네, 이제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쉽진 않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게 좀 실질적인 대책이 좀 보완돼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동안 계속 지적을 해온 문제들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없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박경석 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안 꼽는 찐빵 같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가 당연히 일상이 된 서울시 만들면 우리가 왜 싸우겠습니까? 특히 이동권 문제, 지금까지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의 핵심을 보면 서울시는 장애인의 아주 차별의 하루가 당연한 일상이 되어져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또 이 밖에도 이동권 확장을 위해서 AI 로봇 기술을 활용한 보행보조기기를 지급하겠다라던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택시를 도입하겠다라는 어떤 상당히 근사해 보이는 계획들이 있었는데요. 정작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한 번 신청을 했을 때 3-4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있는데 정작 거기에 대한 또 개선책은 언급이 없었다라는 점도 있었습니다. 예. 또 이번에 일자리 분야에서 제안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그 연간 5,000개에서 공공 일자리를 12,000개로 늘리겠다라는 게 있었는데요. 사실 2020년에 서울시가 공공 일자리를 이미 사업을 먼저 전국 최초로 시작을 했고 다만 2023년에 예산이 전액이 삭감되면서 400명이 하루아침에 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요즘 전 장관이 그걸 가지고 이제 철회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라는 좀 그러니까 아주 보통의 하루가 좀 공허한 구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곳곳이 구멍이라는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맞습니다.